원장님, 처음에는 아주 가끔 피곤할 때만 눈밑이 살짝 떨렸어요. 남들은 모르고 저만 느낄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눈이 달달달 떨립니다. 모니터를 보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내 떨리는 눈만 보는 것 같아서 집중이 안 돼요. 약국 가서 마그네슘을 사 먹어봤는데 한 통을 다 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 통이 온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눈꺼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해보셨죠? 대수롭지 않게 내가 요즘 무리했나 보다,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하고 넘기십니다. 실제로 푹 자고 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쉬어도 낫지 않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떨림입니다. 눈 밑에서 시작된 떨림이 점점 눈 위로 그리고 입가로 번진다면, 혹은 눈이 저절로 감겨서 뜨기가 힘들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영양 결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뇌신경과 근육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눈꺼풀 떨림의 정체와 위험 신호, 그리고 마그네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떨림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눈떨림이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병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림 치료는 구대 한의원 양재훈 원장입니다. 먼저 내 눈의 떨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눈이 떨린다고 다 똑같은 병이 아닙니다. 단순한 떨림이 있고 위험한 떨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것은 의학 용어로 안검근 파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눈꺼풀 근육의 잔떨림입니다. 달달달달 하고 떨리는 거죠. 이건 그냥 눈 주위의 근육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눈꺼풀의 미세한 근육 섬유의 수축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적으로 윗 눈꺼풀보다는 아랫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방전 상태에 가깝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안면경련이나 안검경련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떨림이 눈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내려오거나 한쪽 눈이 윙크하듯이 저절로 감기면서 입이 딸려 올라간다면 이건 단순 떨림이 아닙니다. 뇌신경이 고장난 반측성 안면경련입니다. 또 양쪽 눈이 동시에 저절로 감겨서 눈을 뜨기가 힘들다면 안검경련을 의심해야 합니다. 안검경련은 심한 경우 기능적인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이 답입니다. 단순 눈꺼풀 떨림은 며칠 푹 쉬면 낫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거나 떨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그때는 마그네슘을 드실 게 아니라 즉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장님, 저는 푹 쉬었는데도 계속 떨려요. 왜 그런가요? 라고 환자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원인은 없다고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보면 악화 요인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맞물렸을 때 눈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인,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눈꺼풀 떨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열이 쌓이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특히 눈 주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근육이라 몸의 컨디션 변화에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주인님, 이제 제발 좀 쉬세요 라고 눈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 무리한 운동과 기운의 소모입니다. 혹시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거나 과격한 운동을 한 후에 눈이 떨린 적 없으신가요? 무리한 운동을 한 이후에도 떨림이 발생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려면 전해질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큰 근육들이 에너지를 다 끌어다 써버리니 가장 약한 눈 근육에 갈 에너지가 고갈되어 배터리 부족으로 덜덜 떨리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눈의 혹사와 구조적 긴장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면 안구 건조증, 각막염,
이물질 같은 안과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또한 속눈썹이 말려서 눈을 찌르는 경우에도 자극 때문에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주변 근육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고 있는 셈이니 경련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원인, 신경과 근육 전달체계의 오류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신경이 근육에게 움직여!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경과 근육 간 전달체계 이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드물게는 알레르기 치료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3차 신경통 같은 신경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파르르 떨리는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끈질긴 눈떨림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로 정교한 약침 치료로 근육을 풀어줍니다. 눈떨림 치료의 핵심은 약침입니다. 떨리는 눈꺼풀을 살짝 집어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약침이 주입되도록 아주 섬세하게 수술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혈자리는 눈초리 쪽의 동자료, 눈썹 위쪽의 사죽공, 그리고 관자놀이의 태양혈입니다. 이곳에 약침을 사용하는데 용량은 0.01에서 0.02cc 정도로 아주 소량을 주입합니다. 약물이 들어가서 굳어있는 미세한 근육 점유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침 치료로 눈 주변의 기혈을 돌립니다. 눈 주위의 혈자리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눈은 뇌와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는 목입니다. 목이 풀려야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 한약으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피로가 원인이라면 기운을 보강하는 약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심장의 화를 내리는 약을 처방합니다.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올라와야 눈떨림이 재발하지 않고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관리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떨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첫째, 눈 비비지 마세요. 눈이 떨리고 찝찝하다고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비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안과 질환이나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는데 자극을 주면 근육은 더 긴장하고 예민해집니다. 둘째,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에너지 드링크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기폭제입니다. 눈이 떨리는 기간만이라도 카페인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만 올려두세요. 눈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넷째,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푹 주무세요. 가장 좋은 치료제는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신경이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 좋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눈꺼풀 떨림, 작아 보이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조금 이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얼굴 전체가 떨리는 안면 경련으로 진행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어도 푹 쉬어도 한 달 이상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떨림에 대한 유익한 영상을 받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